설을 맞아서 특별하게 준비한 시간입니다. 기회의 땅 아프리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프리카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아프리카에 뭐 사막도 떠오르고요. 굶주린 아이들 뭐 이런 답변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고정관념,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합뉴스 김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답변해 주시나요? 예, 뭐 설이다 보니까 네. 아프리카에도 설이 있을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남아공에 특파원으로 있었으니까 남아공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남아공은 역시 이제 신정을 세죠. 우리처럼 설 루나 뉴이어들은 전혀 안 세는데, 그렇죠. 예, 네. 중국이 워낙 또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알고는 있겠네요. 이제 조금씩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아프리카 남아공의 설은 사실은 이제 헤리티지 데이라고 있는데 9월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헤리티지 데이가 이제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유산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헤리티지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이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남아공에 사시는 교민들도 한복을 입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민족의 각 민족별로 다양성, 자기네 전통을 상기시키면서 뭐 전통 음식도 먹고, 전통 복장도 하고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하고는 비슷한 면도 있는데 또 이제 다양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프리카 얘기를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프리카는 도대체 몇 나라가 있냐. 보통 이제 아프리카 하다 보니 아프리카가 한 나라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혀 한 나라 아닙니다. 그렇죠. 무려 많은 국가가 있죠. 50개가 넘는 나라고 아프리카 또 제각각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야, 거기랑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데 해서 좀 그냥 아프리카로 묶이는 게 그렇죠. 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몇 개국이냐? 54개국 또는 55개국 얘기를 하는데 유엔의 승인을 받은 국가는 54개국이고요. 근데 아프리카 연합이라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인정한 나라가 마지막 나라가 서사하라라고 여기 이제 분쟁 국가고 이제 해서 국가적인 요건을 못 갖췄다 해가지고 유엔에서는 승인을 안 해줬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하면 55개국. 아프리카 연합에 들어가는 나라가 55개국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나라,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나라냐면 우리가 아시아에 속해 있잖아요. 아시아가 49개국밖에 안 되고요. 유럽이 44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엔에서 이 발언권이 어마어마한 거죠. 다 유엔은 다 그 머릿수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이렇게 해서 유엔 총회라든지 이런 데 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언권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하라가 뭐야 하는데 뭐 이제 우리가 죽음의 질주 F1 경주 이런 사하라 다카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 그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을 사실상 포함해서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로 나뉩니다. 근데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냐면 넓은 면적이 넓냐면은 미국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다음에 나라만 해도 11개 나라가 걸쳐 있고요. 사하라 사막 이남 쪽으로 이제 사헬지대라고 반건조 사막에 접하다 보니까 반건조 지대가 있죠. 그래서 반건조 지대에서 이 사헬 쪽 국가들도 또 여러 포진을 하고 있어서 기후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또 북아프리카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아프리카 대륙 자체도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1위, 2위, 3위 경제국을 얘기를 하면은 미국, 중국, 유럽 연합인데요. 다 때려 넣어도 아프리카를 다 채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프리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대륙인데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참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OX 퀴즈 형식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자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OX로 이제 답을 맞춰주시고 설명을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질문 들으실 때 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아마 오늘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함께 해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여름은 대구보다 덥다. OX. 자, 과연 뭘까요? 덥다. 아. 대구도 덥지만 아프리카는 더위의 대명사다. 저는 이게 이렇게. 사실 O이기도 하고 X기도 한데 그래요? 정답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X가 맞을 것 같습니다. X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프리카가 아까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다 보니까요. 네, 다양하겠죠, 기후도. 그렇죠. 네. 그래서 북아프리카 쪽은 사실 이제 사하라 사막이 있어서 섭씨 50도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막지대니까, 이렇게 그렇죠. 넓은 더운 날씨죠. 네. 근데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지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데프리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예.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는 서프리카. 예, 서울이 또 엄청나게 아프리카처럼 더웠거든요. 덥다 해가지고 네, 서프리카. 네. 뭐 또 한반도가 그렇게 한프리카. 아프리카 조어를 자꾸 갖다 붙이시는데. 그럼 아프리카 전문가로서 조금 속상하셨겠군요. 그렇죠. 왜 이제 제가 아프리카 특파원 아무리 꼬리표처럼 달라붙잖아요. 네. 내가 달라붙은 꼬리표가 좀 좋은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나오면 괜히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프리카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남아공 계셨는데 남아공에서 이제 더울 때는 30도가 넘기도 한데 연평균 기온이 20도예요. 남아공이.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날씨고 그렇구나. 지중해성 기후가 또 남쪽에는 있고 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도가 넘어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더위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 이 정도면 뭐 견딜만하다. 괜찮다. 이런 정도 날씨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 아프리카를 갖다 붙이지 않으셨으면 말씀을 좀 뭐 드리고 싶네요. 아프리카는 무조건 다 덥다. 이렇지는 않다. X라고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택시 탈 때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없다. OX 하면 아직은 휴대전화 결제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동아프리카 특히 이제 케냐가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전에 케냐에서는 이게 도입이 돼가지고요. 엠페사라고 이런 금융 기능을 갖춘 앱이 이 전화기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 현금을 쓰지 않고도 어느 곳에서든 결제가 가능하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케냐 대사를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로 따지면 개모임도 이걸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대출 기능까지도 이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케냐에 이제 그 출장 취재를 기후변화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물론 거기 현지 통신원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제가 직접 엠페사를 외지에서 와서 바로 깔 수는 없으니까 해서 했는데 실제로 현찰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엠페사를 이용을 해서 숙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동을 하는 문제라든지 뭐 그 국내선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케냐에 그러면 왜 이런 게 발달을 했냐 보면 원래 이제 인프라 자체 은행 지점이라든지 ATM이 부족하고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도 적었는데 이런 열악한 금융 인프라가 오히려 이런 혁신의 밑바탕이 됐다.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바일 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휴대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원래 이 깔려야 될 그 전화선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도 이렇게 그 경제도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비공식 경제라고 인포멀한 이런 그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시장에 우리 옛날에 그 전통 시장에서 물건 팔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과일도 팔고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농산품 가지고 와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런 그 다음에 뭐 소소한 공산품이라든지 가지고 와서 파는 이런 이 비공식 경제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이런 그 결제라든가 이런 즉시 할 수 있는 걸 휴대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것도 케냐의 한 여성이 아무튼 이 엠페사를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 이런 도입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프리카는 지금 현재 인터넷 이용률 60% 이상인 국가들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굉장히 뒤떨어진 나라다. IT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할 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좀 편견이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케냐는 이제 뭐 엠페사가 출시가 돼서 지금 이용 가능한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예, 특히 뭐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의 최대 인구 대국인데요. 서아프리카에 네. 있죠. 그래서 인구가 2억 명이 넘는데 인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석유도 많이 나기는 한 나라지만은 이런 그 스타트업 여기가 굉장히 이것이 또 뜨겁습니다. 네. 그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상업에 규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사기도 잘 친다. 이런 악명도 원명도 없기는 했지만 그렇군요. 워낙 상업을 잘하기 때문에 이걸 또 IT를 활용을 해가지고 핀테크 금융 쪽이죠. 그다음에 이커머스, 네. 상거래,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헬스 건강에 관한 헬스테크, 네. 농산품에 관한 에그리테크 이런 것들이 활발하고 벤처 투자 펀딩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그 한 스타트업은 아왈이라고 하는데 나이지리아 정부와 함께 AI를 활용한 거대 언어 모델 구축을 나이지리아 최초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가 그 호텔 루안다라는 네. 그 과거에 그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루안다, 네. 루안다 나라.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살이 일어나서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죠. 후투족, 투치족 발음도 좀 어려운데 네네. 종족 간의 이 학살이 빚어져서 그 비극의 나라이기도 한데 이 나라가 이 비극을 딛고 서가지고 지금 ICT 강국입니다. 그래서 광섬유 네. 케이블이 7,000km에 달해서 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네. 팬데믹 때도 그 병원에 막 그 로봇도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그 환자들이 직접 하면 안 되니까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하는 걸 봤고요. 네. 그다음에 뭐 4G LTE 네트워크가 전국으로 확대돼가지고 이런 투자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고. 그렇군요. 뭐 가나, 서아프리카 가나 같은 경우는 구글이 또 아프리카 대륙 최초 AI 연구소를 열었고, 네. 아마존 웹 서비스는 남아공에 2020년에 첫 데이터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네, 그 기술적으로도 많이 첨단으로 발달하고 있는 나라다. 그렇습니다. 대륙이다. 이렇게 아프리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퀴즈인데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키가 작다? 이거는 이제 큰 부족도 있고 작은 부족도 있겠죠. 아, 그렇죠.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제가 다 X라고 하니까. 키도 예.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 이제 아프리카 하면 뭐 피그미족 이상만 또 많이 하고 부시맨 뭐 해서 작다. 아무래도 영화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은 의뢰 작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키 큰 사람들도 부족도 많고요. 네. 아프리카 부족이 3,000개나 되는데. 네. 그럼 X네요? 네, 그렇죠. 네. 세계에서 가장 이 장신 부족, 가장 큰 부족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루안다에 사는 그 투치족인데요. 네. 평균 신장이 그 183cm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한데 저보다 훨씬 크죠. 180 평균이 180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180이 넘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장신 부족이 남수단에 있는 딩카족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는 뭐 웬만한 농구 선수 뺨치는 2m 넘는 신장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해요. 네. 물론 이제 키가 작은 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콩고 분지, 중앙아프리카 쪽의 피그미 종족에 속하는 음부티족은 평균 신장이 한 150cm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유전학적으로 다양한 신장도 다양한 그렇습니다. 부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네 번째 퀴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는 아프리카에 있다. 왠지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워낙 이제 우리가 분쟁, 난민, 이런 거 아프리카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프리카 있겠지 하는데 사실 이제, 세계 5군데 5대 그 난민 캠프, 큰 난민 캠프 중에 3군데는 아프리카에 있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난민 캠프는 사실 아프리카가 아니라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라는 곳에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2017년에 그때 뉴스가 많이 되기도 했죠. 그 미얀마의 그 군사적 탄압, 박해를 피해서 이 로힝야족이 보트를 타고 막 탈출한다든지 뭐 이런 게 가지고 여기 지금 90만 명 이상이 수용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전히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아프리카에서 난민 캠프 하면은 지금 수단 내전이 지금 2년 올해 지금 2년을 맞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난민이 한 1,400만 명 정도.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조명을 받았는데 아프리카 이 잊혀진 전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참상한 인도주의적인 참상으로 가장 참혹하다라는 유엔에서 평가도 있을 정도인데 지금 수단 내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난민이 발생을 200만 명 정도 이상의 이집트를 주변 이집트라든지 차드라든지 남수단 이쪽으로 지금 흩어져 있고요.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갑자기 이런 난민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로 따지면 이산 가족인 거죠. 그래서 6.25 전쟁 때처럼 그래서 이건 이제 실종 가족들을 서로 상봉을 하게 해주는 이산 가족 상봉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국제 적십자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얼굴 인식 그 기술도 활용을 해가지고 좀 찾아주는 연결해주는 가족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5번째 퀴즈입니다. 아프리카는 물가가 저렴해서 여행할 때 경비가 별로 들지 않는다.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가는 건 정말 큰 맘 먹고 그렇죠. 가야 하는 거고 좀 물가가 어떤지 일단은 저는 X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X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비가 이게 사실 아프리카 내에서 이동하는 거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남아공 특파원 부임할 때 20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카타르 도하라든지 경유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20시간 아프리카 가기도 멀기도 한데 근데 아프리카 내에서 또 이동을 하기가 아프리카 지형상 뭐 강도 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원지대가 있고 도로가 잘 연결이 또 안 되는 곳도 많고 열대우림이 또 민주 콩고 같은 열대우림이 또 워낙 우거져 있고 해가지고 이동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내에서 여행을 할 때는 경비는 굉장히 좀 많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난하니까 싸게 다 할 수 있겠지. 그렇게만 하시면 우선이고 기업을 할 때도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행할 때는 또 분쟁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이라든지 모자암비크 북동부 지역이라든지 분쟁 지역은 좀 피해야 되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물가 비싸? 그러면 아프리카 가면 안 되겠네. 이건 아니고요. 물론 그 아프리카 자체적으로 이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건 쌉니다. 그리고 제가 남아공에서 스테이크 거기 고기가 진짜 또 많이 나는데요. 스테이크가 거의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가격이면 푸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프도 거의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글쎄요 싼 곳 한 10분의 1 정도 해서 굉장히 퍼블릭하게 칠 수 있는 곳이 또 남아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물가가 좀 그러니까 경비 자체는 좀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많이 드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또 물가가 싼 부분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아프리카는 꿈의 여행지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런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곳이 바로 아프리카. 그래서 최근에 아프리카 여행 유튜버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프리카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요즘은 첫 여행지로 아프리카를 꼽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프리카는 꼭 한번 가볼 만한 데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OX 퀴즈로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 편견, 우리의 고정관념 중에서 아프리카 관련해서 요거 하나는 좀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프리카 하면 이제 워낙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난민 얘기도 했지만 이제 분쟁, 전쟁 그다음에 독재자들 많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물론 이제 서아프리카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이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쿠데타 바람이 불어서 이거 다시 되게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쿠데타가 난 곳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데 미국 돌아가는 거라든지 유럽에서 극우가 이렇게 또 선풍적인 또 바람을 불고 하는 걸 보면은 꼭 아프리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프리카가 근데 의외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들이 또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0개 넘는 나라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보츠와나 같은 나라 5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리버럴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유민주주의 최근에 화두기도 한데 진정한 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그래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이뤄나가고 있는 나라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오해를 줄였으면 좋겠고 또 아프리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보게 되는데 네. 아프리카가 이제 우분투 정신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너무 좀 양극화되고 정치적으로 극단화되는 걸 좀 피하고 우리가 싫든 좋든 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견해를 보면 제가 장인 80대신 장인하고 정치적 견해가 제가 다릅니다. 다른데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견해 차는 있지만 서로가 좀 존중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고 타협을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도 그 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프리카 이야기 어제 오늘 나눴지만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런 걸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준비되어 있는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기자님이 라이온킹 OST 하쿠나 마타타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네, 하쿠나 마타타. 이게 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원래 스와힐리였는데 아프리카의 스와힐리 한 2억 정도 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 하쿠나 마타타가 영어로 쓰면 no problem입니다. 괜찮아. 문제 없어. 넘어가도 돼. 이런 잘 될 거야. 이런 건데요. 우리가 좀 너무 바쁘게 살아오고 그다음에 좀 요즘 이 탄핵 정국이라는 이런 거 너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좀 유유자적한 마음을 갖고 설 연휴만이라도 좀 우리가 느긋하게 좀 삶을 대하면 어떨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연합뉴스 김성진 기자와 함께 꾸며드렸고요. 내일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쿠나 마타타 보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